해가 진 밤, 월요가 읽어주는 이야기. 안녕하세요. 월요입니다. 오늘은 루이스 캐럴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이어서 읽겠습니다. 토끼가 꼬마비를 내려보내다. 발소리의 주인공은 생쥐가 아니라 하얀 토끼였다. 토끼는 뭔가 잃어버린 듯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허둥대고 있었다. 공작 부인, 공작 부인, 소중한 내 다리, 가여운 내 털과 콧수염. 이렇게 늦었으니 공작 부인이 날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나저나 도대체 그것들을 어디에 흘린 걸까? 그 순간 앨리스는 토끼가 부채와 흰 장갑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다. 그리고 자신도 덩달아 그것을 찾기 위해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러나 아무리 둘러봐도 눈에 띄지 않았다. 눈물바다에 빠진 후 모든 것이 변해버린 것 같았다. 바로 그때 토끼가 앨리스를 발견하고는 성난 목소리로 외쳤다. 아니 메리앤, 여기서 뭘 하고 있니? 당장 집에 가서 부채와 장갑을 찾아오지 못해? 화들짝 놀란 앨리스는 토끼가 자신을 엉뚱한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도 못한 채 토끼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내가 자기 하녀인 줄 아는 모양이지? 하지만 나 때문에 놀라서 떨어뜨렸던 거니까 우선은 부채와 장갑을 찾아주는 게 좋겠어. 그 순간 앨리스는 하얀 토끼라는 노쇠 문패가 걸린 산뜻하고도 귀여운 집에 도착했다. 앨리스는 진짜 메리앤과 마주치면 곤란하겠다는 생각에 급히 위층으로 올라갔다. 토끼의 심부름을 하고 있다니 기가 막히네. 이러다 우리 다이나까지 나에게 명령을 내리는 건 아닌지 몰라. 앨리스 아가씨, 어서 산책 나갈 준비를 하세요. 유머가 이렇게 외치면 난 잠시만요. 다이나가 올 때까지 대신 쥐구멍을 지키고 있어야 해요. 하고 말이야. 하지만 고양이가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했다가는 당장 쫓겨나고 말걸? 이때 앨리스는 창가에 테이블이 있는 작고 아담한 방에 이르렀다. 테이블 위에는 부채 하나와 장갑 두세 켤레가 놓여 있었다. 앨리스가 부채와 장갑을 집어들고 막 방을 나가려는 찰나 거울 옆에 놓인 자그마한 병이 눈에 띄었다. 앨리스는 기다렸다는 듯 병의 뚜껑을 연 다음 안에 든 액체를 들이켰다. 틀림없이 뭔가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거야. 이번엔 제발 몸이 다시 커졌으면 좋겠는데. 앨리스가 소망하던 일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일어났다. 절반도 채 마시기도 전에 머리가 천장까지 닿았던 것이다. 얼른 고개를 숙인 앨리스는 서둘러 병을 내려놓았다. 충분해, 충분하다고. 더 이상 커지지 않아도 돼. 맙소사.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앨리스의 몸은 거침없이 자라고 또 자라서 마침내 바닥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곧 그 자세도 불편해져서 한쪽 팔꿈치는 방문에 기대고 다른 팔로는 머리를 감싸고 누워야 했다. 결국 앨리스는 한 팔은 창밖으로 내밀고 다른 한 발은 굴뚝이로 뻗을 수밖에 없었다. 손가락 하나도 까딱 못하겠네. 난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다행히도 약의 효력이 다했는지 더 이상 몸은 커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렇게 커진 몸으로는 방을 빠져나갈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집에 있을 때가 좋았어. 걸핏하면 몸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지도 않고 생쥐나 토끼한테 명령을 받을 일도 없고 말이야. 그 굴로 내려오는 게 아니었는데. 하지만 이런 모험이 흥미진진한 건 사실이야.
마치 동화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잖아. 나중에 어른이 되면 내가 겪은 일을 꼭 책으로 써야지. 아, 하지만 난 이미 다 커버렸는걸? 적어도 여기에서만큼은 더 잘할 공간이 없다는 게 분명해. 앨리스가 혼자 신나게 떠들고 있을 때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왔다. 메리앤, 메리앤, 당장 부채와 장갑을 갖다 줘. 이어서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앨리스는 그것이 자신을 찾으러 오는 토끼임을 알아챘다. 앨리스는 토끼보다 1000배 가까이 커져 있었지만 두려움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몸을 덜덜 떨었다. 이윽고 토끼가 방문 앞에 다다라 문을 열려고 했다. 하지만 그 문은 앨리스가 팔꿈치로 밀고 있었기 때문에 꿈쩍도 하지 않았다. 곤란하군. 그렇다면 창문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토끼의 혼잣말을 들은 앨리스는 토끼가 창문 바로 아래까지 오기를 기다렸다가 손을 창밖으로 내밀어 허공을 휘저었다. 손에 잡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작은 비명소리,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 유리 깨지는 소리가 연달아 들려왔다. 아마도 토끼가 온실 위에 떨어진 모양이었다. 이어서 잔뜩 화가 난 듯한 토끼의 목소리가 울렸다. 팻! 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러자 처음 듣는 목소리가 대답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사과를 캐고 있었답니다, 나리. 사과라고? 어서 와서 날 꺼내주지 못해? 다시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봐, 팻! 저 창문 밖으로 빠져나와 있는 게 대체 뭐지? 그야 물론 팔이죠, 나리. 팻은 팔을 파알하고 길게 발음했다. 이런 바보 멍청이. 저렇게 큰 팔이 있을 리가 없잖아. 물론 그렇습니다만 저건 팔이 분명합니다, 나리. 좋아. 어찌됐거나 상관없어. 저걸 당장 치워버려. 그 후 한참 동안이나 침묵이 흐르다가 간간히 그들이 속닥이는 소리가 작게 들려왔다. 나리, 전 죽어도 하기 싫다고요. 정말이에요. 시키는 대로 해, 이 겁쟁아. 결국 앨리스가 다시 한번 손을 펴 허공을 휘젓자 이번에는 둘의 비명소리와 함께 아까보다 더 요란하게 유리 깨지는 소리가 났다. 온실이 꽤 많은가 봐. 어쨌거나 날 여기에서 끌어내려는 속셈인가 본데 나도 여기라면 정말 지긋지긋하다고. 한동안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앨리스는 잠자코 기다렸다. 이윽고 작은 수레바퀴 소리와 함께 여러 명이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다른 사다리 하나는 어디 있어? 그걸 내가 어떻게 혼자 다 들고 와? 하나는 빌이 가지고 올 거야. 빌, 그 사다리 이리 가져와. 먼저 2개를 이어야겠어. 하나로는 높이가 절반밖에 닿지 않으니까 말이야. 저 흔들거리는 기왓장 조심해. 떨어진다. 머리 숙여. 이어서 무언가가 와장창 요란하게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누가 그런 거야? 당연히 빌이겠지. 누구겠어? 굴뚝 속에는 누가 들어갈 거야? 당연히 빌이지. 누구겠어? 이봐, 빌. 나리께서 너더러 굴뚝으로 내려가라고 하셨어.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있던 앨리스는 또 혼자서 중얼거렸다. 그럼 빌이 내려오는 건가? 그나저나 저것들은 왜 모든 일을 빌한테만 떠넘긴담? 이윽고 어떤 조그만 동물이 굴뚝벽을 따라 기어 내려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빌이로군. 앨리스는 발로 굴뚝 쪽을 냅다 걷어차고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기대하며 숨을 죽였다. 저기 빌이 날아간다. 빨리 빌을 받아. 토끼의 외침을 끝으로 잠시 조용해지는가 싶더니 또다시 여러 목소리가 뒤섞인 웅성거림이 시작되었다. 빌의 머리를 받치고 브랜디를 먹이도록 해. 대답해봐, 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그러자 끽끽대며 숨 넘어갈 듯한 소리가 작고 갸날프게 들려왔다. 글쎄, 나도 뭐가 어떻게 된 일인지. 인형 상자에서처럼 뭔가가 툭 튀어나와 내게 달려들었었는데 다음 순간 내가 로켓처럼 하늘을 날고 있으니 그때 토끼의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이 집에 확 불을 질러야겠어. 그러기만 해봐. 다이나를 불러 모두들 혼쭐을 내줄 테니. 앨리스의 외침에 사방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또 무슨 짓을 하려는 걸까? 지붕을 걷어내기라도 하면 어쩌지? 잠시 뒤 잠잠하던 동물들이 다시 부산을 떠는 소리가 들려왔다. 손수레 하나 정도면 충분할 거야. 자, 어서 시작해. 손수레를 어디에 쓰려는 건지 앨리스가 머리를 굴려보기도 전에 창문을 통해 조그만 돌멩이들이 빗발치듯 쏟아져 들어왔다. 그중 몇 개를 얼굴에 맞은 앨리스는 화가 나서 고래고래 악을 썼다. 이쯤에서 그만두는 게 좋을 텐데! 그러자 다시 찬물을 끼얹은 듯 주위가 고요해졌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방바닥에 떨어져 있던 돌멩이들이 조그만 과자로 변해 있었다. 이걸 먹으면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질 게 분명해. 얼른 과자 하나를 입에 넣고 꿀꺽 삼키자 곧바로 그녀의 몸이 다시 줄어들기 시작했다. 몸이 작아진 앨리스는 서둘러 그 집에서 빠져나왔다. 밖은 조그만 동물들로 북적이고 있었고 기니피그 2마리가 도마뱀 비를 부축하며 병에 든 무언가를 먹이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때 동물들이 앨리스를 발견하고 우르르 달려들었다. 앨리스는 힘껏 내달려 무성한 숲풀 속에 몸을 숨긴 뒤에야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다. 앨리스는 숲속을 거닐며 생각에 골몰했다. 나의 본래 모습을 찾는 게 최우선이야. 그 다음에는 아까 본 그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는 게 좋겠어. 계획은 완벽했지만 과연 그 계획대로 실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었다. 그때 머리 위에서 날카롭게 지저대는 소리가 들려와 앨리스는 화들짝 놀랐다.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강아지 한 마리가 크고 동그란 눈으로 앨리스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앨리스는 평소 강아지를 무척 좋아했지만 강아지가 너무 배고픈 나머지 혹시 자기를 먹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얼른 자리를 피하기로 했다. 앨리스는 나뭇가지로 장난을 걸어 강아지의 관심을 돌렸다. 그러고는 숨이 턱에 닿도록 달렸다. 완전히 지쳐버렸을 즈음에야 강아지 짖는 소리가 아득한 곳에서 들려왔다. 아, 정말이지 귀여운 강아지였는데. 내가 이렇게 작아지지만 않았더라도 강아지에게 갖가지 묘기를 가르칠 수 있었을 거야. 그나저나 이번엔 또 무엇을 먹어야 다시 커질까? 바로 그 무엇을 찾는 일이 가장 어려웠다. 이리저리 주변을 살피던 앨리스는 근처에 자신의 키만한 커다란 버섯이 자라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앨리스는 버섯의 앞뒤를 두루 살피고는 버섯의 꼭대기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다. 까치발을 하고 몸을 쭉 펴는 순간 앨리스는 그 위에 앉아있던 커다랗고 푸른 송충이와 눈이 마주쳤다. 송충이는 조용히 팔짱을 끼고 앉아 기다란 담뱃대를 빨고 있었는데 어떤 일에든 무관심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벌써 밤이 깊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